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승전국들은 국제 질서를 재편하면서 연합국을 국제기구인 유엔으로 발족, 그리고 그 핵심 기관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거부권을 가진 5개의 상임이사국이 정해지는데요.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날 인구 2,300만의 작은 섬나라 대만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올림픽에서 자신의 나라 이름이 아닌 차이니스 타이페이라는 이름표를 달아야 하는 이 나라는 어떻게 지구의 지배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었고 어쩌다 유엔 밖으로 쫓겨난 것일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 대륙의 주인이었던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 정부는 중일전쟁에서 일본에 맞서 처절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무기와 물자의 절대적인 열세 속에서 수백만 명이 희생을 치르며 끈질기게 버텼고 일본군을 대륙에 묶어놓을 수 있었죠. 국제사회는 이러한 공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중화민국, 다시 말해 그 당시 중국은 주요 승전국이 됩니다. 하지만 승전국이라고 해서 모두가 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엔 강대국들의 복잡한 수싸움이 있었는데요. 아직 상임이사국이 생기기 이전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견제할 같은 편으로 중화민국을 점찍었습니다. 중국의 위상을 높여주면 나중에 소련과 정책 충돌이 있을 때 같은 편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죠. 루스벨트 대통령은 주요 4개국이 각자의 영향권 내에서 세계 질서와 치안을 지키는 4명의 경찰관이라는 구상을 했는데 여기에 동아시아를 담당할 국가로 중화민국을 밀어줬습니다. 반면 영국의 처칠은 중국의 부상을 반대했습니다. 중국은 아직 내전으로 불안정했고 무엇보다 당시 미국은 탈식민지와 다시 말해 대영 제국의 해체를 지향했는데 중국이 미국의 편을 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의 반대에도 중화민국은 주요 4개국에 합류했습니다. 1945년 6월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유엔 창립회의에서 오랜 항일투쟁의 공로를 인정받아 유엔 헌장에 가장 먼저 서명했죠. 그리고 마침내 1945년 10월 24일 유엔이 공식 출범하면서 중화민국은 유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에 오릅니다. 중국 대륙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로서 막강한 외교적 권리를 손에 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은 단 4년 만에 끝났습니다. 일본이 패망한 직후 중국은 장제스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내전을 벌이는데요. 국민당은 미국의 군사원조와 병력, 장비의 우세를 바탕으로 승리를 자신했으나 극심한 부정부패와 경제정책의 실패로 민심을 잃었습니다. 반면 공산당은 농민들의 지지를 얻었고 만주를 점령한 소련의 지원을 받으며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국민당은 수도 난징을 잃고 공세에 쫓겨 수차례 수도를 이전했으며 결국 1949년 12월 대륙을 포기한 채 약 200만 명의 군인, 민간인과 함께 바다 건너 작은 섬 대만으로 쫓겨나듯 피신합니다. 대륙을 차지한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2개의 정권으로 쪼개지며 서로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중국의 거의 모든 지역과 막대한 인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지배하고 있는데 정작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중국 명패 앞에는 대만으로 쫓겨난 장제스의 중화민국 외교관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즉각 유엔에 서한을 보내 국민당 대표를 안보리에서 축출하고 자신들에게 의석을 넘겨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은 공산주의 국가가 안보리 거부권을 쥐는 것을 막기 위해 대만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 결과 대만의 중화민국이 계속해서 유엔 상임이사국을 차지하게 되었고 누가 진짜 중국을 대표하는가를 둘러싼 정통성 전쟁이 시작됩니다. 중국 대륙을 장악한 중화인민공화국은 유엔에 지속적으로 의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군대를 보내 대만을 철통같이 방어하는 한편 중국이 6.25 전쟁에 개입한 것을 명분으로 대표권 문제가 유엔 총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를 봉쇄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대륙을 배제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미국은 새로운 외교 전술을 꺼내드는데 바로 중요사항 지정 방식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안건은 총회에서 절반만 찬성하면 통과되지만 미국은 우방국들을 규합해 중국의 대표권을 교체하는 문제가 세계 평화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과반수가 아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하지만 이 방어막도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를 거쳐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수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하며 미국의 편도, 소련의 편도 들지 않겠다는 이른바 제3세계를 형성했는데요.
이들은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한 반감을 공유하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서방의 지원을 받는 대만보단 같은 제3세계의 리더를 자처하는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유엔 총회의 표결 지형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 1964년 프랑스가 독자 외교 노선에 따라 대륙의 중국을 승인하고 그해 그 중국이 첫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국제사회의 여론은 더욱더 중화인민공화국에 쏠립니다. 그 결과 1963년부터 매년 유엔 총회에 상정되기 시작한 중국 대표권에 대한 표결에서 1965년 대륙 지지표와 대만 지지표가 47대 47로 동수를 기록하는 결과가 나왔고 1970년엔 51표 대 49표가 나와 역사상 처음으로 대륙 지지표가 앞지르게 됩니다. 미국이 만들어둔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에 미달해 부결되긴 했지만 표결 격차가 턱 밑까지 좁혀진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지켜줄 것만 같았던 미국이 방어막을 해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960년대 말 당시 미국은 베트남전의 수렁에 빠져 천문학적인 돈과 젊은이들의 목숨을 날리고 있었고 반전 여론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산진영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터져나왔는데 이념 노선 차이로 사사건건 대립하던 중국과 소련이 급기야 1969년 국경에서 총격전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소련은 국경에 100만 명에 달하는 막대한 병력을 배치했고 중국의 핵 공격을 검토했으며 중국은 소련을 주요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필요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손을 잡으면 북베트남을 고립시켜 평화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베트남전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기회를 만들 수 있었고 최대 위협인 소련을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역시 미국과 손을 잡으면 소련의 위협에 대항하고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적의 적은 친구였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 헨리 키신저는 이 절묘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971년 7월 키신저는 극비리의 베이징에 방문해 저우언라이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닉슨 대통령은 생방송으로 내년에 중국을 방문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대만을 위한 미국의 투표 방어막은 사실상 철회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오랜 후방인 대만을 유엔 밖으로 내동댕이 치고 싶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은 1971년 유엔 총회를 앞두고 마지막 타협 아닌 이중 대표 결의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는 현실을 인정하고 대륙에 넘겨주더라도 대만을 일반 회원국 의석이라도 남겨두자는 것이었습니다. 왕관은 빼앗기더라도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타협안이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캐나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서방 국가들도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섬으로 밀려난 대만의 중화민국이 중국 전체를 대표한다는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명분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1년 10월 25일 제26차 유엔 총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투표가 시작되자 대만을 향한 방어막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국은 대만의 축출은 중요 사항이므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중요 문제로 봐야 한다는 안건을 제출했는데 찬성 55표, 반대 59표로 단순 과반수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부결되었습니다. 곧이어 중국 대표권에 관한 표결, 이른바 알바니아 결의안으로 불리는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가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결과는 찬성 76표, 반대 35표의 압도적인 통과였습니다. 이 결의안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대표가 유엔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대표임을 인정한다 라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결의안이 최종 통과되기 직전 패배를 직감한 대만의 외교부장 저우스카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결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자진 탈퇴를 선언하고 쓸쓸히 총회장을 떠났습니다. 이로써 대만이 쥐고 있던 중국 전체의 대표권은 물론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까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이양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자 창립회원국이 고작 26년 만에 사실상 유엔에서 추방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대만의 유엔 추방은 거대한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유엔에서의 추방은 곧 세계적인 국제기구에서의 연쇄적인 퇴출을 의미했죠. 결의안 통과 직후 국제노동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를 시작으로 12월엔 국제원자력기구, 이듬해인 1972년엔 세계보건기구와 세계기상기구 등 모든 주요 국제기구에서 쫓겨났고 그 자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차지했습니다. 우방국들의 이탈도 가속화되었습니다. 1972년 일본, 1979년 미국과 단교한 데 이어 1992년 아시아 마지막 수교국이었던 한국과도 공식 외교가 끊어지며 대만은 완벽한 외교적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올림픽 등 각종 국제 행사에서도 국호와 국기를 빼앗긴 채 차이니스 타이페이라는 비공식 명칭으로 참가해야 하는 굴욕이 시작되었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대만의 인구는 2,300만 명이 넘고 1인당 GDP가 34,000달러에 육박하는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번영에도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온전한 주권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식 수교국은 12개국으로 쪼그라들었고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는 대륙의 집요한 외교적 봉쇄와 군사적 위협 속에서 아슬아슬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